자,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2학기 때는 지표평가 1회랑 다음에 수행평가 1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등교를 안 하고 있고 또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등교를 하더라도 또 교차 등교를 할 거고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등교하는 날짜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평가 1회, 그 다음에 수행평가 1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학기 기말고사, 기말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졸업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 시험 한 번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경력개발 경로에서 취업의 의미, 그리고 취업의 의미와 그 다음에 취업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업이란 고등학교 졸업 후 혹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은 학교를 마치고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새로운 시작을 뜻하죠. 그래서 사회로 직접적인 진출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취업은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 첫 번째겠죠.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취를 얻음으로써 자아실현, 그 직업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초기 경력 단계에서 취업은 개인의 경력 개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요. 다음 초기 경력은 학교를 벗어나 직업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가 가장 초기 단계를 얘기해야죠. 신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직업 생활에서의 경험은 이후 직업 생활을 유지하고 경력을 개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처음에 취업을 했는데 그 업무 스타일이 나랑 맞지 않으면 이직을 고려해 봐야 되고요. 다음 거기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 직업에서 유지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특히 직장에서의 적응, 제가 말씀드린 이 적응은 개인이 사회 또는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정 상태에 도달하게 돼야겠죠. 그래서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직업인으로서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나갔을 때 가장 힘든 게 성실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는 가끔 아프거나 아니면 오기 싫었을 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직장 생활은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개인주의로 생활을 해도 되지만 사회생활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생활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좀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유의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정의,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간다면 적응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가지고 보셔야 될 게 이 선취업 후진학 제도예요. 그래서 특성하고 여러분들이 해당되죠. 그래서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 뒤에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서 먼저 취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하고 계속 업무는 진행하는 그러한 제도인데,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단점, 그러니까 선취업 후진학 그리고 선진학 후취업,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알맞는 제도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취업 푸진학에 관련된 제도, 자,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취업 푸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이파이브라고 해서, 자, 여기 들어가면 선취업 푸진학 제도에 대한 뭐 전반적인 설명이나 방법, 그리고 과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자, 한 번쯤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력개발 경로와 취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력개발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경력개발을 시행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경제활동들의 변화로 일어나는 직업생활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과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직업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졸업 후에, 자, 취업 준비생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들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직업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직업 환경 자체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자, 이 뜻은, 자, 평생 직장과 완전 고용의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그 다음 고령화의 진전, 고령화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개인의 경제활동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옛날에는 명예퇴직의 나이가 60, 그러니까 60이었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점점 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경제활동의 수명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막 70부터 뭐 80, 막 75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또 세계화로 인해서 일자리를 두고 세계 각국의 구직자들끼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구직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만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왜냐면 구직자들끼리의 세계적인 기업에는 구직자들끼리의 경쟁이 심화된 이유로, 경쟁이 심화되면 경쟁자들끼리의 능력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겠죠. 그 다음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고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있기 때문에, 자,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전문화된 지식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채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 증가될 거고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직업세계의 변화에 맞춰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겠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특히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가지고 있는 거라곤 특성화고 졸업자 밖에 없는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일 거예요. 게다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졸업한 게 아니라, 자, 굉장히 좀 안 좋은 성적과 안 좋은 생활기록부 상태로 졸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놓여진 졸업자들은 아무래도 이 심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진학을 통해서 학업을 연장해서 아무래도 좀 전문화된 지식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 워크넷에 있었죠. 그래서 좀 확인을 하시고 자기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졸 취업이 확대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세계에서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 취업을 통해 일정 경력을 쌓은 후에 필요할 때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대학 종목을 선택하여 공부를 병행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선취업 후진학을 하게 되면 자, 대학을 진학을 먼저 선택하는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 기업에서 업무를 하면서 경력이 쌓아져 있겠죠. 그래서 이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하는 업무에 관련된 세부적인 전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뒤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진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경력과 학업 동시에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좀 극단적인 장점만 설명을 한 것이고요. 단점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도 단지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데 성공하는 것에만 목표를 둘 게 아니라 직업 생활을 거쳐서 은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평생 고용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경력 개발 아래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평생 고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기초적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경력 개발 계획은 영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어느 기업을 가든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실생활에서도 영어가 많이 쓰이는데 기업에 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영어를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시로 영어를 든 건데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 이외에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과 공통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지 고민해보고 조사해보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경력개발 경로와 취업 이렇게 좀 잘 알아봤고요. 그래서 다음 단원을 넘어가서 취업계획 수립과 구직활동은 의미가 무엇이고 또 취업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여러분이 세운 수립된 취업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구직활동을 하게 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취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취업 계획 수립 절차는 첫 번째로 취업 요건을 탐색하고요. 두 번째로 취업 요건의 수준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천 단계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취업 요건 탐색은 여러분이 선택한 직업에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탐색을 하는 방법이에요. 탐색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의 수준을 분석하는 단계가 2단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계획은 경력 목표에 따라서 희망 직업이 구체화되었을 때 수립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지를 않겠죠. 그래서 경력개발 경로상 자신이 원하는 취업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취업 요건을 갖추기 위한 취업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겠죠. 그래서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살펴보고 이게 첫 번째 단계겠죠. 그 다음에 희망 직업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자신의 수준을 비교해 본다. 이게 2단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취업 시기 전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취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3단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취업 요건 탐색이라고 해서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한 필요 요건을 봐야겠죠. 그래서 취업 요건 수준 분석에서는 희망 직업에서 요구하는 수준,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수준을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에서 회계에 대한
능력을 A 수준까지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B라는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회계에 관련된 수준을 여러분들이 A까지 끌어올려야겠죠. 그래야 경쟁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A가 아니라 S의 수준까지 높여야지 여러분들이 이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쟁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업 요건으로는 기본적으로 자격증, 외국어 능력 등이 있고요. 그 밖에 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취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여러분의 평생 직장을 구직하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라. 뭐 이것저것 책도 읽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이쁨도 받고 그래야지 생활기록부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좋을 거다 라고 한 말에 대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크넷의 한국 직업정보 시스템에서 교육훈련 및 입직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가능한 현 종사자 및 취업 지원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요건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의 뭐 후기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필요 요건들을 더 자세하게 습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업 요건 수준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직업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현재 자신의 수준을 비교하여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기준 점수가 제시되는 사항은 구체적인 점수로 표시하고 우대 조건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록하여 분석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나 제2외국어 그 다음에 자격증, 자 우대 부분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여기는 자격증을 충족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추가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이 필요 수준 토익 600점 이상은 필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토익 60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서 단계에서 아마 탈락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제2 외국어부터 공모전까지는 우대죠. 자, 없어도 되지만 이 부분이 충족이 된다 하면 추가 점수가 부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자격증부터 봉사활동이겠죠. 그래서 봉사활동이 충족이 되고 자격증이 충족이 되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세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천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래서 위에를 예시로 들면 자, 이 자격증은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에 관련된 충족 계획은 수립할 필요는 없어요.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충족을 하지 못하는 이 부분과 토익이 600점 이상인데 지금 이 친구는 550점을 받고 있죠. 그러면 토익 가장 필요 수준에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토익을 가장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취업 전까지 충족 가능한 요건을 나열하고 고등학교 재학 동안 실천 시기를 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야 되는 활동을 뜻해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필수 조건들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그 우대 조건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는 활동이 취업 계획 수립 단계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취업 계획 수립 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취업에 관련된 직접적인 의미와 그 다음 취업 계획의 수립 절차, 그 다음에 수립 절차를 설정하고 나면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알아보았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서 이론만 듣는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금방 잊어버려요. 게다가
잊어버리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또 무감각해지겠죠. 그래서 꼭 이번 수업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아 정말 내가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놀았구나. 그다음에 너무 생각 없이 지냈구나. 공부를 정말 안 했구나. 자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생활 습관으로 통해서 그나마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탐구 활동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현재 좀 뭔가 실제로 엄청 위기 상황인 것을 좀 깨닫고 자기 개발을 목표를 세우고 또 단계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번 2학기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사회로 바로 진출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진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진학을 하는 친구들도 결국에는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찌됐든 결국 여러분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이 직업에 관련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겠죠. 아,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했구나 라는 걸. 그래서 지금이라도 느끼게 된 학생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계획을 잘 세우고 목표도 잘 세워서 여러분들의 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단원의 학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자, 효과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